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여 출신 비례대표 김민수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질문을 허락해 주신 정광섭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침내 9월이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오는 달이지만 이번 9월 앞에는 극한이라는 말을 붙이고 싶습니다. 올여름은 그야말로 고통의 계절이었습니다. 시간당 100mm를 넘는 폭우가 쏟아지더니 이내 40도에 가까운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폭우가 멈추면 폭염이 시작되고 폭염이 끝나면 다시 폭우가 내리는 끝없는 재난의 반복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7일 서산에는 1시간에 115mm, 홍성에는 98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서산은 500년 만에 한 번, 홍성은 300년 만에 한 번 나올 만한 강수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폭우라는 단어로는 부족해 극한 폭우라는 표현이 등장했고 폭염 앞에도 극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여기에 세계 경제도 여전히 불안정한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으로 우리 경제는 외부 변수에 크게 흔들려 왔습니다. 다행히 최근 한미 정상회담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면서 한숨을 돌릴 수 있었지만 만약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었다면 우리 경제 역시 극한 경제라는 표현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치고 힘든 여름을 굳건히 버티고 이겨내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이라는 시간만으로도 새로운 안도감과 기대를 품게 됩니다. 이제는 미뤄왔던 일들을 차분히 점검하고 소홀했던 부분들을 되돌아보며 도정의 본질적인 과제에 다시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도정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김태흠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지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계약직 4년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뭐 10개월 정도 이제 남은 것 같은데요. 지사님께서 민선 8기 들어오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다고 자평하고 또 도민도 많이 평가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민선 8기 이제 뭐 마무리가 이제 거의 와가는 시점에서 지사님께서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점 그리고 좀 아쉬운 점 혹시 있으면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잘했다는 뭐 그런 부분보다도 우리 도가 늘 제가 그 도민들께 말씀드리지만은 염치나 체면 이런 그 양반 그 기질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17개 시도하고의 그런 경쟁 속에서 좀 역동적이고 그 다음에 또 능동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좀 하지 못했다 하는 생각들을 저는 국회의원 하면서 많은 생각을 가졌는데요. 그런 부분들적인 측면에서 좀 우리 공무원들이 좀 하면 된다라는 그런 그 인식도 갖고 또 좀 열정적이고 좀 능동적으로 좀 변한 이런 모습들이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국가 예산 확보 면에서도 내년에 12조 3천억이 목표인데 제 임기 기간 동안에 8조 3천억 했는데 한 4조 정도 들린 이런 부분들은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얻은 좋은 결과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 모든 부분들이 조금 조용하고 조금 뭔가 잠자는 이런 부분들이 좀 깨어졌다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예. 외자 유치도 많은 부분이 있었다고 또 생각이 되는데요. 여튼 지사님 더 남은 기간 더 분발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요즘 인터넷에서 쇼츠 또 릴스에서 지사님과 추미애 장관과의 도정질했던 것이 많이 요즘 또 뜹니다. 어제 우리 김선태 의원님과의 도정질의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쌤 저희 야당과도 여당과도 협력적인 관계로 더 저는 늘 뭐 야당하고 협력하고 예. 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다만 예. 야당들도 그동안 3년 동안 뭐 잘 지내온 편인데 예. 요즘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러나 예. 뭐 성명서도 좀 많이 내고 예. 또 좀 이 비판 수위가 조금 많은 것 같던데 예. 또 뭐 남은 기간 동안 좀 같이 잘 협력하고 예. 서로
좀 상호 이렇게 존중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지사님 뭐 정치적으로는 뭐 저희보다 더 프로시니까요. 그러면 더 프로답게도 이해 좀 해주십시오. 예. 자, 지사님 아까 제가 서두에 그 말을 했지만 극한 폭우, 극한 호우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 정말 좀 힘들었거든요. 아마 지사님께서는 더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충남에 극한 호우가 특히 많이 오면서 지사님께서 아주 많은 노력을 통해서 특히 충남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게 특별 재난 지역에 선포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도민에게도 또 충남도에게도 오는 재정적인 지원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PPT 한번 띄워주실까요? 저 뒤에 제가 PPT를 띄웠는데요. 재난 피해를 받으면 저희가 37가지의 혜택을 도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피해 당한 주민들이. 그런데 저 37가지가 일반 재난 지역은 24개, 특별 재난 지역에 선포되면 13개가 추가가 돼가지고 37개를 받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도민들이 어떤 것을 받는지 다 알지도 못하고요. 자기 피해를 완만하게 또 처리하고 극복하기 위해 하느냐고 정신이 없어서 알더라도 신청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37가지 중에서 18가지 항목은 원스톱에서 자동적으로 NDMS에 나온 그 피해 농가가 넘어가서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나머지 19개의 그 항목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더라고요. 물론 도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정부 기관인 병무청, 특허청 여러 가지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을 잘 연계해서 주민들이 전부 피해를 받은 주민들이 37가지 혜택을 원스톱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사님 혹시 이거 한번 관련 보고 받으시면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뭐 이 원스톱하고 또 신청 지원 이렇게 좀 구별을 해놨는데요. 예.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듯이 그 원스톱 이런 문제는 뭐 쉽게 되는데 신청 지원이면은 이런 혜택을 그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홍보적인 그런 측면이나 이렇게 안내 또 이 정보를 좀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여튼 저 나머지 19가지 중에서도 바로 저 시군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국가기관들하고 협력할 부분들이 있는 것은 지사님께서 그쪽 국가기관은 건의도 해주시고 또 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시군과 조율을 하셔서 그렇게 좀 혜택이 바로바로 신청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한번 다음 PPT 한번 줄게요. 저희 수혜 인원이 약 7만 1,642명이었습니다. 2022년부터 25년까지 대상자가 그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또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님 그 국립호국원이 지난 8월 29일 국무회에서 충남고군의 호국원 신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2억 예산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사님께서 보훈에 대한 의미를 남다르게 두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늘 보훈 가족들 또 그 대상자들을 보시면 하시는 말씀도 계시고요. 충남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 그분들을 더 남다르게 또 예우하는 것도 제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또 감사하게도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보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도민들께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아니 그 우리 호국원을 우리 충남에 유치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때가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국가유공자나 유가족에 대해서는 최고의 보훈과 예우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의 이제 희생에 반드시 보답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타당성 연구 용역비 2억 원을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국립호국원은 우리가 지금 뭐 보훈처하고 그런 협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보훈처의 그 필요성을 좀 절감을 좀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큰 문제 없이 좀 진행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저 뒤에도 그 보도 자료를 지금 띄웠습니다. 본부에서 이제 보도 자료를 띄운 얘긴데요. 근데 한 두 가지만 좀 지사님께 좀 뭐 당부의 말씀도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첫째는 호국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서 가장 늦게 저희 충남이 조성이 됩니다. 28년도 강원도 횡성, 29년도에 전남 장흥에 이어서 제가 봐서는 이렇게 추진이 되면 2031년도에 거의 완공이 될 걸로 저는 예측이 좀 되는데요. 두 가지에 좀 아까도 당부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으면 첫 번째는 호국원을 지면서 맨 늦게 지는 만큼 교육관을 좀 교육관식으로 해서 참 졌으면 좋겠다. 지금 호국원에 교육관 있는 곳이 제대로 없습니다. 그 사무관 우리가 교육을 제일 먼저 가면 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호국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관들, 특히 학생들이 와서 보훈에 대한 의미, 이것에 대한 의미와 교육을 배울 수 있는 교육장이 저희 충남에 맨 늦게 조성되는 호국원 안에 교육장도 같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교육원도. 그래서 중부권의 아이들을 경기도부터 해서 충남, 전라도까지 아우르는 전부 제대로 된 시스템까지 갖춘 교육원이 좀 왔으면 좋겠다. 같이 호국원과 함께 그런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 국립묘지법이 있습니다. 국립묘지법 우리 7조 2항에 보면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은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한다. 다만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저희 충남에서 그 충북 괴산, 전북 임실, 경기도 이천에 모셔진 분들은 현재 국립묘지법 가지고는 호국원이 지어진다 하더라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무슨 내용을 알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횡성하고 예. 또 전라남도 장흥에 예. 지금 이 개원 예정인데요. 여기들과 협의하고 그래서 예. 관련 법 개정을 좀 이루어질 수 있게 예. 국회의원들과 협의해서 이 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그렇게 돼야 또 뭐 지금 우리 가까운 예를 들면 전북 임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충북의 괴산 예.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앞으로 향후 더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그런 이 면적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반드시 그런 부분들은 국회의원들과 협의해서 법 예. 개정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서 우선 사업 대상지로 심의를 했는데 1순위가 부여, 2순위가 홍성으로 호국원이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요. 하여튼 차질 없이 호국원에 대한 조성 주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님 의료원에 와서 좀 여쭙기 전에 어제 정병인 의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제가 어제 다 들었습니다만 앞뒤 맥락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홍성의료원을 없앤다는 말씀은 아니었는데 보도가 홍성의료원을 없앨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나가면서 아마 또 많은 얘기들이 지금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보도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죠. 예. 그렇죠. 보도된 사람 나쁜 사람들이고요. 어제 제가 답변하면서 답변의 취지는요. 이제 정병현 의원께서 이제 내포 종합의료 이 시설을 만들게 되면은 홍성의료원과 중복되는 거 아니냐 예, 예. 이러한 부분들을 예. 이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문제 제기가 안 된다. 그리고 홍성의료원은 2차 병원이고 지금 내포 종합병원 짓는 건 3차 병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서로 중복되어 연계된다는 말씀도 하시겠어.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도민과 협의를 해서 홍성의료원을 공공적인 서비스적인 그런 부분들이 그래 분류가 의원님 말씀대로 분류가 된다면은 그래서 홍성의료원을 중복되지 않게 없앨 수도 있다. 그런 뜻인데요. 문제는요. 저는 그렇게 되리라 보지도 않고요. 예. 또 그렇게 염려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건데 그것도 또 하나는
만약이라는 그런 가정이고, 또 하나는 뭐 시대가 많이 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 공공의료 서비스적인 그런 기능이나 이런 걸 재조정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지 이걸 홍성의료원을 없앤다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저는 그 뭐 기사 요즘 기사 보지를 안 해서 그 기사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기사 나오는 것도 잘 안 보는데요. 그래서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오늘 지금 막 좀 도착해서 좀 행정부시한테 그 얘기를 막 들었는데요. 노조도 그런 얘기 하고 그런다는데, 그 노조도 좀 제대로 좀 파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야지. 여튼 뭐 지사님 저도 이건 뭐 그 홍성 얘기했지만, 예, 예. 한마디로 말해서 홍성 의료원하고 예. 이 저기 우리가 지금 건설을 하려고 하는 이 내포 종합병원하고 이거 2차 기관, 3차 기관 차원이 틀리고, 그리고 또 그렇게 중복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어제 그 말씀을 하시는 중에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호 보안 관계, 그 홍성의료원하고 3차 병원 만드는 거하고 보안 관계 협의를 하면서 가겠다, 이런 얘기를 어제 제가 추가적으로 드린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뭐 저는 이 문제가 언론에 날 일도 아니고, 또 언론에 또 그러면 하기도 않고 이 문제를 이제 걱정하고 문제 제기하는,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뭐 종병 의원님께서도 직원들이 써주신 답변보다 오히려 지사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답변이 더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처럼 어떤 우리 홍성의료원 서북부 지역의 공공의료 거점 기관으로서 더 강화하겠다는 그 주된 그럼요. 팩트가 그걸로 좀 들었으니까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예. 여러 가지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 저는 이해는 하지만은 예. 내포 종합병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예. 내포 종합병원을 저는 이 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 없이 그럼 최소화하면서 가겠다 하는 저의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아니 뭐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들으시는 의원님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네. 들었다. 저도 뭐 그렇게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네. 뭐 들었다는 말씀 좀 드리는데, 기사가 그렇게 나면 또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네. 있을 수 있는 도민들께서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네. 사실 뭐 공공 이 의료에 대해서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아마 제 뒤에 또 우리 오인환 의원님께서 또 여쭐 거로 좀 되는데요. 판단이 되는데, 공공의료의 기본은 여튼 충남 도민 누구나가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이 공공의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사님 또 국가 또 지자체에서도 첫 번째 책임져야 될 것이 도민의 안전과 생명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전부 다 그 누구도 이견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PPT 띄워주십시오. 다만 우리 서남부 지역, 우리 부여 청양 서천 쪽이 좀 의료에서도 좀 뒤떨어져 있다,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지사님도 그 누구보다 지사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죠.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제가 이렇게 보면 초진의 오류가 클 수 있습니다. 초진의 오류가. 초진을 받아서 초진에서 정확한 진단을 해주면 그 이후에 2차, 3차 피해가 없는데, 지금 낙후되어 있는 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초진의 오류가 굉장히 클 수 있다. 그래서 의료기관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사님 뭐 누구보다 뭐 잘 아시니까 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더라도 공주의료원 부여 분원이 제일 효과적이다. 부여는 서천도 일부 흡수할 수 있고, 아마 근데 가장 거기에 따르는 전제 조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의료원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지역에 있는 거점 병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은 몇십 년간 그 지역을 위해서 문제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또 헌신을 하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신 병원들이거든요. 근데 그 병원들과의 합의가 전제가 될 때 의료원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현재 있는, 지금 예를 들어서 논산, 부여 현재 있는 병원들이 다 있는데, 서천 병원들이 다 있는데 의료원 갖다 놓으면 두 개 다 문 닫자는 얘기죠, 사실은요. 의료원도 저희 4개 의료원이 있지만 어제 정병현 의원님께서 적자 말씀하셨는데, 적자 기본적으로 공공의료의 문제도 있지만 적자 문제를 또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가지가 상충이 될 때 의료원도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는 공주의료원 부여 분원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지역 병원과의 얘기가 다 되면 그래서 시장님 그 부분에서 공조 의료 부여 분원도 현실적으로 검토를 좀 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검토를 하더라도 예, 사실 쉽지 않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저는 가장 그 문제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초진도 좀 있지만은요. 예. 지금 이 종합병원 수준의 병원들이 없는 그런 부분들은 응급실이에요. 사실은 몸이 갑작스럽게 하는데 이 30분 이내에 그런 응급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저는 응급실이다 보는데 응급실 하나 운영하는데 한 30억 가까이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매년 3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네. 지금 뭐 청양 같은 경우는 이 보건소를 조금 또 승격시켜서 응급실을 조금 이 미니 응급실을 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령 같은 경우는 보령 아산병원 거기도 그냥 2차 병원이거든요. 사실은 홍성 의료원보다도 우리 의료원들보다도 좀 부족한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 또 서천도 지금 말씀하신 그렇고 또 부여 그다음에 논산 그다음에 금산 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인데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경우도 뭐 없는 편이지만 홍성 의료원 좀 가까우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지금 의료원을 설치를 한다 할 때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병원이 와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P5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들은 적자잖아요. 적자 부분이 날 것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것도 좀 마찬가지거든요. 홍성 의료원들을 짓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걸 할 거냐. 그리고 기타 의료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건 지금 일부는 지금 어제도 저 정병윤 의원님 얘기가 또 내가 동감하는 부분들이 이제 적자 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강하게 요구해라. 사실 국가에서 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저도 뭐 100% 동의를 하는데요. 근데 이 부분도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좀 어떻게 국가에서 해줄 거냐 말 거냐 하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각 시도의 그런 의료원들의 숫자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더 내고 그럴 때 이걸 어떻게 운영하느냐, 전액 도비를 운영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좀 건양대 부여병원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좀 그렇습니다. 많이 문제가 좀 있나요, 그게? 선생님,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아니, 지금 벌써 이미 뭐 답변이 얘기를 한 바뀐 거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죠. 뭐. 선생님, 다만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결할 게 지역 의료 완결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 지역에서 급하게 다치는 응급 환자들 최소한도 지역에서 돌아가시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응급처치내에서 큰 병원으로 보낼 정도의 그 정도의 의료의 수준은 돼야 된다. 저도 주장하는 것이 그래서 의료원을 주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 분원 형태로 해서 최소한의 부여 지역에 다친 지역에서 사고 나고 다친 부분들이 응급처치를 해서 갈 수 있는 최소한도의 지역 의료 완결이 필요하다. 그러면요, 지금도 저희가 이 부여의 건양대 병원에 매년 한 이 18억 가까이를 지원을 했거든요. 20억 넘습니다. 국민가 23억 주고 있습니다. 이제 2억 주는데요. 예. 응급실 운영비 16억, 그다음에 산부인과 외래 운영비 예. 2억, 그래서 18억에다가 또 금년에는 소아과 운영비 3억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총 22억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좀 지원을 좀 몇 억이라도 좀 늘려서 예. 좀 보완하고 좀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예. 좀 장기적으로는 검토하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기자님, 생각이에요. 그 청양의료원이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약 15억 정도 적자를 봅니다. 의외로 적자를 많이 안 봐요. 운영만 잘해서 건강검진까지 관리 시스템만 갖추면 저는 그 정도 적자 안 보일 거로 보거든요. 23억 지원은 22억 도비, 군비 22억 가고 국비 1억 23억 지원 갑니다. 조금만 더 보완해서 신경만 쓰고서 협업하면 그 정도 예산이 가지면 저는 충분하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력 확보나 인력 확보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고요. 예. 지금은 제가 이 내포 종합병원 때문에 많은 의사들도 만나고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을 좀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지식을 조금 이 넓히는 기회가 됐는데 예. 보니까 지금은 이 의사들의 그런
능력 수준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 이 기기더라고요. 예. 사실은 의료 기기 이런 부분적인 뭐 어떻게 판독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 판독 임상실험 문제죠. 많이 한 사람이지만 기기들이 이제 얼마만큼 최신 장비들을 많이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적인 측면에서도 이 어떻게 보면은 진단하는 데 있어서 예. 그 병 진단하는 데 있어서 큰 작용을 하던데요. 하여간 뭐 같이 고민을 좀 한번 예. 뭐 좀 할 수 그렇게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예. 네. 지금 지사님께서 제 답변 시간이 너무 길으셔가지고 거의 시간이 다 끝나갑니다. 지사님 제가 이거는 사실 지사님께 그 질문 드릴 수준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한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 행감 때 이제 말씀을 다룰 문제지만 그래도 지사님께서 아셨으면 좋겠다 해서 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충남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 전문기관에서 처음 있을 수 없는 남부 노인 보호 전문기관 조사책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뭐 동의서, 좋게 하면 연판장을 저렇게 역대 없는 약 남부노보 관리하는 126곳이 저 서명을 좀 했습니다. 물론 단속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노인 학대 문제와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단속을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 교육도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지사님께서 한번 나중에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부여군의 영상 한번 잠깐 틀어주실래요? 저게 지금 부여 전진산업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저 금강으로 자꾸 흘러들어가고 있는 영상입니다. 침출수가. 그래서 저 부분도 한번 지사님께서 한번 관심 가져주셔서 한번 어떻게 좀 되고 있는지 한번 실무적인 보고 한번 받아보시고 대책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보고를 받았고요. 예. 네, 즉 대책을 좀 세우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사님 마지막으로 좀 하나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정국장한테 스마트팜 관련해서 좀 여쭈려고 했는데 시간도 그렇고 제가 서면으로 좀 여쭙고요.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센터 450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농식품부에서 반대했고 기재부에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추진해서 예산 내년에 담았습니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이정상 국장께서 저기 농식품부의 스마트 농업 정책과장으로 계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 데려오셨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뭐 안 해주셔도 됩니다, 지사님. 시간이 그러시니까. 하여튼 남은 기간 충남 도정위에서 같은 계약직 4년짜리들께서 같이 서로가 열심히 협력해서 남은 도정점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 들어가시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자, 자리 돌려주십시오. 얼마 전에 매우 흥미롭고도 충격적인 기사를 접했습니다. 일본의 한 여성이 대화형 인공지능 AI와 결혼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좋아했던 게임 캐릭터를 모델로 인공지능을 학습시켜 대화하다가 실제로 혼인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흥미로운 사례로 보였지만 일본의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정과 관계 형성까지 대신하는 시대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생기는 다양한 역기능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대화형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큼 역기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충남형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키우는 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충남교육청이 지금까지 잘하고 있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교육을 넘어 윤리적인 문제와 정서적인 영향, 건강한 인간관계 형성 부분까지도 고민해야 될 시점이 도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충남형 인공지능이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확장돼야 함을 말씀드리며 교육 행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을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김지철입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최교진 교육감님께서 교육부 장관에 아직 국회에서 아직 청문회 완전히 안 됐지만 임명은 안 되셨지만 거의 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우리 김철 교육감님께서 조금만 더 젊으셨으면 가셨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도 든다.
그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한철 의원님께서 오전에 좀 세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중장기 교육 발전 계획을 쭉 띄웠거든요. 제가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1기에서는 무상교육, 무상급식 확대를 하셨고 2기에서는 무상교육 실현했고 학교 자치를 강화했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3기의 첫 번째 10대 핵심 과제에 들어있었습니다. 인성교육. 그렇습니다. 예, 인성교육이 첫 번째로 들어있었다는 말씀 네.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늘봉학교를 잘 그래도 정착시킨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교육감께서 남은 기간에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유보통합 그리고 네, 적정 규모 학교 당연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마무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도록 잘 하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예. 뭐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인공지능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떤 우려를 하시는지도 교육감이 누구보다 잘 알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죠? 네. 교육감님, 제 우려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좀 해주실 건지 간단하게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의원님께서 맥을 잘 짚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충남교육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 교육 이것을 크게 이렇게 바탕을 두고 인간관계의 왜곡이라든가 정서적 의존 또 사회적 동기의 저하 같은 문제를 잘 대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윤리교육, 정서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짧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교육감님 우려하는 AI 인공지능 교육에서 인성교육을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더 중요한 건 인성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교육청 내 제가 직속 기관을 쭉 한번 둘러봤습니다. 네네. 없는 시군이 있습니다. 5군데. 부여, 서천 등 분원도 그렇고요. 사실 뭐 거의 굉장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있어도 별 지역에 도움이 안 되는 분원들이 있지만 여튼 전체적으로 지역 균형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만드는 직속 기관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 지역별로. 어디는 뭐 의원님이 서너 개 가지고 있고. 계신 문제의식이나 또는 지역에서 그 간절한 염원을 익히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직속기관이 필요할 경우에 이제는 정말로 함께 그 지역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대원칙으로 좀 내세우면서 설립 요인 발생 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생기는 직속 기관에 대해서는 첫째적으로 없는 지역에 먼저 배려를 해줬으면 네.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민 갖다 안 되시고요. 그런 교육감님 아, 방침이 예, 예. 정확히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학교 급지 기준에 네.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역이 부여인데요. 부여에 각 16개 읍면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학교의 그 선생님들의 근무 가산점을 평가하는 이 급지의 배점이 2003년도까지는 가나 다등급, 2019년도에 개편이 되면서 1, 2, 3, 4등급으로 나뉘었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각 시군청, 시군청에서 거의 아마 기점을 거기서 잡을 겁니다. 예, 거리 맞습니다. 문제, 교통 문제, 맞는 그쪽에 말씀입니다. 주거 문제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1, 2, 3, 4급지로 나누는 걸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좀 2003년도에 한번 계속 쭉 진행해 오다가 2019년도 그러니까 16년 만에 개편을 한번 하면서 조정을 했거든요. 그때도 조정할 때 시군에서 두세 개 정도 건의해서 각 시군마다 60몇 개 정도가 이제 조정이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조정을 할 때에도 학교에서 요청을 하거나 교육청에서 요구한 곳만 급지 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주기적으로 급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도로가 계속 신설돼서 나고 있거든요.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제가 봐서는 출퇴근의 거리나 이런 여건일 텐데요. 이런 부분이 도로가 계속 바뀌고 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요즘엔 도에서 딱 인공지능 해가지고 인공지도 딱 해가지고 보면 다 거리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거 자주 하면 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5년 정도에 한 번씩은 급지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제가 지금 부에 있는 급지를 보더라도 좀 문제성이 많습니다. 어제 과장님이 오셨길래 가서 한번 직접 가서 운전 한번 가서 보셔라. 홍산과 임천, 대왕 다 한번 가서 봐라. 그런 말씀 좀 드렸는데, 다만 교육감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도 근무를 하실 때 이 급지에 대해서 점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수를 가지고 고민해서 가시거든요. 다음을 위해서. 그런데 갑자기 바꿔버리면 또 이 제침에 가셨던 선생님들에 대한 혼란이 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겠으나, 그러나 그분들도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급지에 대한 혜택을 또 보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으로, 자주는 아니더라도 5년에 한 번 정도는 고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교육감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짧게 앞에 비화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이걸 바꾸는데 그 당시에 전국에서 그 이후에 전에도 후에도 없고 충남만 이걸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기적으로 급지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해서 작은 지역에서 시군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 불합리할 경우도 하고, 또 하나는 충남 전체판으로 이거 할 때는 그렇게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려운데 하여튼 이 부분은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기적으로 지역사회학교 급지에 대한 정기적인 의견 수렴을 하고 개선을 요구할 때는 좀 아까 말씀하신 5년이 됐든 6년이 됐든 또는 4년 넘은 이제 좀 가까운 것 같고요. 그렇게 급지 조정하는 것을 저희도 생각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 교육감님께서 추진하시는 명품학교 그 네. 부분도 선생님들에 대한 배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차례 들어가실 됩니다. 네. (2025년도) 이제는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선 8기 임기도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남은 임기를 의미 있게 정리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지철 교육감께서는 교육자로서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객관적인 평가는 이후에 이루어지겠지만 본 의원이 지켜본 바로는 지난 3년 동안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두 분 높은 사명감과 열정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눈에 띄는 성과도 이뤄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두 분의 헌신과 성과에 깊은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 도정사와 교육행정사에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충남 220만 도민이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리더십을 남겨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